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9월 3일 성대하게 열병식을 치르자 호주 머덕의 신문사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돌프의 메아리, 베이징인가 뉴른베르크인가 시진핑이 음산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9스텝과 스케일, 선전, 히틀러의 1937년 지표와 시진핑의 자만심 강하고 정확하게 안무된 군사력 과시는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미래를 컨트롤하기 위해 과거를 조작한다.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는 베이징의 강력한 야심의 상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언론이며 미디어 변호사인 그레엄 하이스는 호주가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무시한 채 황화론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런 보도는 결코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과 호주가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호적인 외교,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주요 강대국을 이념적으로 왜곡해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익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한 이러한 현대적 중국 악마화는 냉전시대의 메커시즘적 반공주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장한 옐로우페릴, 황화에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호주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공포가 되풀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적 시대착오는 냉전시대 유령처럼 호주에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엄 하이스는 이러한 반지성적 세계관에는 역사와 세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현대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주인 머독이 떠받들었던 자유당 총리 존 하워드는 2003년에 호주, 중국 관계를 자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존 하워드는 당시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호주 의회에서 연설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도 회상했습니다. 그레엄 하이스는 오늘날 중국과 후진타오 시절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고 후진타오는 독재자가 아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닉슨과 키신저가 1972년,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이 한창일 때 중국과 화해에 도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키신저의 보수적인 현실 정치조차 이제 역사에서 지워지고 암묵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현대 서구 사회에 만연한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비이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독립국가로서의 탄생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자국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의 추가 침략을 막기 위해 인상적인 군사장비 컬렉션을 전시할 자격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레엄 하이스는 중국 전승절 행사가 호주 국내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전 노동당 정치인으로 전 외무장관이자 뉴사우스웨일스 총리 밥 카와 전 빅토리아 총리 댄 앤드루스가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했다고 해서 호주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레엄 하이스는 그러나 그들이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중국이 호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면서 호주의 경제적 번영은 중국과의 매우 유익한 장기적 경제적 관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는 10년 이상 호주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앤드루스는 빅토리아 주 총리로 재임할 당시 중국과 1대1로 협상했으며 오늘날에는 중국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덕의 미디어는 최근 중국을 사악한 폭정이라고 표현하고 두 전직 노동당 정치인이 시진핑과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자들을 만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레엄 하이스는 중국이 침략 국가라는 암묵적인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이 지난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참전했는지를 질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머독의 우파 매체뿐 아니라 소위 좌익 ABC의 다른 매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국을 비난하는데 열정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